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바쁘신 중에 나와주신 변호사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많은 우리 유튜브 방송사에서도 이렇게 관심 가지고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수처 설치 법안의 통과를 반대하는 또 그 법안이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우리 자유우파 변호사 연합의 회원 여러분들이 함께 뜻을 모아서 성명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는 원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검찰이 정치적 정권의 영향을 받아서 제대로 수사 못하는 것을 수사하자고 그렇게 만들자고 하는 기관입니다만, 현재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고자 하는 공수처는 그런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법원, 검찰을 옥죄는,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깔려있는 매우 잘못된 법안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변호사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는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만 이 성명에 함께 뜻을 가지고 참여하는 변호사님들이 수백 명이 계시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들이 준비한 성명서를 이 자리에 와주신 변호사님들이 단락단락 낭독하는 그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 말씀하는 분들이 계속 가운데로 오는 게 나을까요? 마이크를 차례로 옮겨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명문을 토대로 낭독을 하겠습니다. 이현 대표님 오시죠.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 성명서. 좌파 독재국가 지향하는 공수처 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을 좌파 사회주의 국가로 변혁 중인 가운데 이번에는 친여 야당들과 야합하여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조직인 검찰과 법원을 무력화시키는 공수처 설치 법안을 패스트트랙 절차로 졸속 통과시키려 획책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공수처 설치가 마치 검찰 개혁의 일환인 것처럼 호도하면서 국민들이 공수처의 실제 설치 목적을 제대로 알 수 없도록 현혹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공수처를 만들고자 했던 것은 원래 대통령 가족과 측근, 현직 고위공직자 등 살아있는 권력, 집권 권력이 저지른 권력형 비리에 대해 정권의 충견이 될 수 있는 검찰 대신 정권으로부터 독립되고 중립적인 수사기관을 만들어 그 수사를 맡기고자 한 것이 취지였다. 그러나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민주당의 공수처 법안은 그와 거리가 멀다. 문재인 정권은 2년 집권 후 2년 반이 지난 현재까지 대통령의 측근을 감찰하도록 여야가 합의 도입한 특별감찰관조차 임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조국 사태에서 보았듯이 자신들의 권력이 권력형 비리를 저질러도 감싸기만 하는 부안무치의 전형을 보여준 바 있다. 그런 점에서 검찰개혁은 결코 공수처 설치의 명분이 될 수 없다. 만약 본 법안대로 공수처가 만들어진다면 이는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줄이는 개혁을 하겠다고 하면서 사실은 새로운 무소불위 수사기관을 하나 더 만드는 자가당착이 될 것이 첫 번째 문제다. 다음으로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진 것이 문제다 이렇게 하면서도 정작 사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는 공수처를 새로 만드는 것,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공수처 법안처럼
공수처장을 비롯한 공수처 검사들을 모두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동안 임명하는 구조라면 이들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정치적 입김에서 벗어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즉,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은 우물에서 숭늉 찾기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공수처 법안이 고위공직자 중에 대통령도 포함시켜 그 가족까지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과연 문 대통령 스스로 어떤 상황이 될 때 내 가족이라도 공수처가 정말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말할 수 있겠는지 우리는 묻는다. 그리고 검사와 판사에 대해 고소 고발만 있으면 공수처가 그들을 수사하고 기소까지 할 수 있게 한 건 역시 검찰이나 법원이 집권 세력에 대한 수사나 정권이 껄끄러워하는 수사 또는 재판을 할 경우 이를 얼마든지 통제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점 역시 우리는 현 정권이 공수처를 밀어붙이는 동기로 의심하게 된다. 또한 좌파 성향의 민변 변호사들로 채워질 공수처 검사에게 전 현직 고위공직자나 그 가족의 인신구속 권한을 맡기고 군사법원 관할인 장성급 군인들에 대한 수사까지 맡긴 부분은 헌법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사법체제로 번복시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훼손하는 처자라 볼 수밖에 없다. 이상과 같은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만약 국회가 공수처 법안을 현재 내용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역사는 본 법을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를 흔들고 나아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치명적 타격을 가한 최고의 악법으로 본 법안을 발의하거나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을 대의혹죄인으로 기록할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따라서 우리 변호사 연합 구성원들은 문재인 정권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좌파 독재 국가로 변모시키는 장치 또는 수단으로 본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림은 물론 본 법안의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9년 10월 24일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 연합. 예, 이상과 같이 저희들의 성명서를 낭독을 했습니다. 지금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이 공수처 설치법과 또 이른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 트랙으로 통과를 시킴으로써 자신들의 그 입맛대로 이 우리나라 법원 검찰을 통제하려는 그런 야욕을 보이고 있고, 그 밖에도 이 많은 문제점을 가진 이 공수처 설치법이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온 국민의 그런 염원을 오늘 여기에 담아서 저희들이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 성명서를 잠시 후 지금 국회 여야 당 원내 대표실에 이 성명문을 전달하고 우리 변호사 연합의 공수처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강력한 반대 의사를 여야 원내 정당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나쁜 중에 여기까지 나와주신 우리 변호사님들 감사드리고, 혹시 기자 여러분들께서 방송사에서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하실 사항 계시면 질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좌파 독재국제 지향하는 공수처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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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파 독재국제 지향하는 공수처 법안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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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하겠습니다. 좌파 독재국가 지향하는 공수처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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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뭐
아까 있었어야 되는데 저희 방송 끊었어요. 너무 짧게 해가지고. 변호사님 오랜만입니다. 아주 운동선수 같으십니다. 산에 올라가셔도 되겠어요. 백출하시고. 시민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의는 안 하십니까? 정년 퇴직의 시간에 맞서 그래도 지금 이 오늘 변호사 연합에서 우리가 올 봄에 결성이 됐잖아요. 변호사 연합이 아니, 저희 순간적으로 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오늘 구상진 변호사님은 헌변의 대표이시고 저는 이제 자변 활동을 해봤습니다. 변호사 연합으로 오늘 성명서를 내게 된 것은 이것이 정말 그 근고일척의 그 싸움이다. 지금 공수처 법안은 내년에 총선에 승리하기 위한 그 하나의 그 도구입니다. 그래서 선거법은 그냥 그 룰이고 이 공수처법은 그야말로 내년 입후보자들한테 아마 엄청난 탄압이 갈 거고, 그 다음에 공수처 법안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핵심은 뭐냐면 두 가지가 검사가 아닌 사람들을 검사로 임명하는 거예요. 그래 공수처 검사는 헌법이 예정하는 검사가 아니라 민변 변호사들을 아마 거기다 채워넣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쉽게 말하면 고위무사들이 되는 거고, 민변이나 참여연대에서 20년 전, 30년 전에 자기들 손에 검찰 권력을 쥐고 마음대로 한번 휘둘러 보겠다는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요 최근에 비근한 예로는 세월호 사태 안에 세월호 특별법 안에 수사권 기소권 달라는 얘기. 그 다음에 요번에 사회적 참사위원회에도 지금 수사권 기소권 달라고 막 했었는데 조사권밖에 못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명칭은 중요하지 않아요. 공수처든 뭐 세월호 특조위든 거기에 무조건 민변 변호사들 같은 그런 촛불 혁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검사로 둔갑을 시켜가지고 마구잡이로 칼을 한번 휘둘러 보겠다 하는 것이 이 공수처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 공수처 법안은 세월호 특조위 법에 수사권 기소권 준다라는 그거하고 연줄이 닿아 있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그래서 검찰 개혁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법이라는 건 너무나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검찰 개혁이라고 쏟고 있어요. 국민들이. 검찰 개혁하고는 관계없어요. 아까도 우리 성명문에 나와 있지만 검찰 그렇죠. 전형적인 용어 혼란 전술이고, 검찰 개혁을 한다고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해가지고 나눠준다는데, 이 공수처는 검찰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는 게 아니라 합천데다가 수사 대상도 판사 검사 막 이거 합쳐가지고 군 검찰이 가지고 있는 그 군 검찰이 있어요. 군 검찰이 있는 그것도 가져와요. 임명을 하게 되면 이게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공수처는 한 50명 정도로 구성된다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는 검찰 개혁이 안 돼요. 500명도 안 돼요. 50명으로 구성해서 결국에는 정적 제거하는 데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50명 정도면 지금 당장 되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국민들이 현혹당하고 있다. 이거는 공수처법이 통과가 되면은 앞으로 이 조국이 임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아마 우리 진영이 건국일체의 싸움을 하게 될 텐데, 저는 이게 아마 공수처법이 문재인 정권의 무덤이 될 거다. 저는 확신해요. 통과돼도 이제 앞으로 거기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까지 조사한다고 하는 것은 거울뿐이다 이겁니다. 결국 이 공수처를 만약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만들게 된다면 이 법은 판사 검사를 타겟으로 해서 어떤 검찰 수사나 또 재판에 불만을 가진 사건 관계인들을 비롯해서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말이죠. 만약에 이 정부의 지금 권력층 어떤 부정국회 행위를 한 것을 또는 조국 일가족 같은 이런 사건을 만약 조사를 하게 되면 그 검사 판사를 공수처에 고발하고 진정해서 그 수사를 저지하고 방해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것은 결코 저희들의 노파심이나 저희들의 어떤
억측이 아니고 저는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제가 30년 가까이 검찰청에 근무를 했고 검사장으로 퇴직한 제가 갖는 이 걱정은 절대 근거 없는 걱정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이 TV를 보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식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마땅히 엄단해야 되고, 고위공직자라고 해서 어떤 특권과 반칙을 저지른다, 마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판을 해야 맞습니다만, 그런 기관이 아니라 이 기관은 판사검사를 감시함으로써 자기네들의 비리를 은폐하겠다는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한다. 이 점을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지금 변호사들이 이 점을 국회의원들에게 다시 설명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지금 검찰이 자체적으로 특수부도 축소하고 여러 가지 자체적인 개혁안을 냈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들 지금 뭐 검찰 개혁이라는 유명하에 공수처 이런 얘기 하고 있지만 예. 검찰 스스로 지금 뭐 인권 중요시 검찰 특수부를 줄이는 그런 조치도 최근에 이루어졌는데요. 참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분별해 보셔야 합니다. 검찰 특수부가 가끔 무리한 수사를 해서 좀 국민들로부터 원성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시정이 돼야 맞습니다. 과격 수사라든지 별건 수사라든지 수사 의혹이 업무 의혹이 지나쳐서 저지르는 실수는 시정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정부가 그러한 문제에 편승해서 특수부 자체를 대폭 축소하는 것은 결국은 이 부분에서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비리,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 이런 부분은 그러면 그건 단속을 안 해도 좋다는 뜻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경찰에 맡기겠다는 뜻이 되는데, 경찰도 물론 열심히 하느라고는 하겠지만 경찰의 어떤 여러 가지 지금 수사 여건이나 수사의 능력 이런 그 소위 사회 그 고위공직자들의 어떤 범죄, 부정부패 행위에 대해서는 막상 즉 내 식구를 단속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의 정부나 집권 세력이 그 경찰의 입김을 불어 넣었다고 할 때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도 마찬가지 아니냐지만, 그래도 검찰은 경찰에 비해서는 그래도 뭐 저희들이 다 100점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조국 일가족 수사하는 이 검찰의 이 모습이 그래도 국민들에게 한 번씩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한 신뢰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과거에 김영삼 정부 때 김영삼은 그 아들을 구속했고 김현철을 구속했고, 김대중 정부 때 김대중의 두 아들을 구속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의 형과 또 그 측근들을 구속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여러분 기억 못하시지만 나름대로 그 측근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한 검찰의 어떤 역량을 우리 국민들은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이번에 조국 수사와 관련해서 오늘 어젯밤에 조국의 처 정경심 구속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말 검찰의 그간의 2달 동안 여러 견제와 이 방해 속에서도 이렇게 정경심을 이렇게 구속을 해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말 검찰에 좀 격려의 박수를 좀 보내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고요. 그런 점에서 검찰 특수부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 이렇게는 현재의 살아있는 권력들로서는 자신들을 소위 이렇게 칠 수 있는 그런 검찰의 그 소위 힘을 줄이겠다는 그 의도로 이해하시는 것이 결코 이것은 억지 해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이 검찰의 특수부 축소도 우리가 좀 경계를 사실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우파가 다시 집권을 하면 다시 적정한 수준으로 검찰 특수부를 저는 복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